자, 화요일에 만나는 과학 이야기, 과학 인사이드어 갑니다. 과학 교양서 우주간 오디세이 저자이자 웹진 인저리 타임의 조성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양자론 오디세이, 상대론 오디세이, 우주 오디세이 이어서 오늘부터 우리 생활 주변의 과학 소재를 골라 재미있게 또 유익하게 풀어보는 생활과학 오디세이를 시작합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대표님께서 가져오신 제목을 보니까 전깃줄 위에 앉은 까마귀는 왜 감전되지 않을까라는 주제입니다. 우선 이런 주제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예. 네. 하나의 좀 추억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시골에서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네. 고등학교까지 시골에서 다녔는데, 제가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인가 초등학교, 네. 그때는 국민학교를 했죠. 전기가 막 들어왔어요. 오. 그 전에는 물레방아 돌려가지고 네. 그냥 그 동네에만 이렇게 공급하는 전기였고, 네. 그런데 그때는 이제 송전선이 제법 굵은 이제 전기선이 우리 동네뿐 아니라 쭉 지나갔는데 거기에 들판에 그때는 유독 겨울에 까마귀가 많았어요. 까마귀가 쫙 앉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그때 전기가 처음 들어왔으니까 감전 조심해라, 전기줄 잡으면 감전 걸린다, 이랬는데 네. 새들은 쫙 앉아 있더라고요. 오. 그래 얘들은 전기 왜 쟤들한테는 전기가 안 통하나 생각 의문을 가졌고, 네. 근데 어느 날은 또 네. 거기에 죽은 애도 한 번씩 떨어지더라고요. 오. 감전돼서 타가지고 네. 반쯤 타가지고. 그래 이상하다. 이게 왜 그럴까? 네. 이제 그런 의문을 가졌죠. 어떤 의문을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네. 그 의문을 어떻게 해소했는지도 소개해 주시죠. 그래 제가 이제 물어봤죠. 그 선생님한테 6학년 때 학교에 가서 학교에 선생님한테 네. 담임 선생님한테 초등학교는 다 담임 선생님이 그렇죠, 다 그렇죠. 모든 과목을 다 가르치니까. 하니까. 그런데 선생님께서 뭘 하냐면 새가 앉아 있기 때문에 위로는 전기가 안 간다. 위로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기가 그러니까 전기가 전선으로 흐르지 잘 몸 위로 안 온다. 그리고 또 하나는 타 죽은 애는 감전이 돼서 그렇다. 이렇게 그냥 얼버무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진 의문은 전혀 해소가 안 됐어요. 네. 그래가 좀 찝찝한 상태로 그 선생님 말씀 들었는데 선생님도 지금 생각해 보면은 표정이나 여러 가지가 내 질문이 별로 못마땅했던 것 그렇지, 같아요. 모르는 거니까. 나도 모르는 걸 질문하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선생님한테 좀 제가 찍혔나요? 찍혔어요. 의도치 않게 학창 시절까지 다 얘기하게 되네요. 자, 그런 사연이 있었는지 몰랐는데, 자, 그럼 새가 피복 안 된 전선에 앉아도 감전되지 않은 이유 본격적으로 좀 알아볼까요? 예. 일단은 전기회로, 전기의 3요소, 전기회로의 3요소라고 하는데 전기가 흐르는 그 어떤 연결선을 회로라고 그러거든요. 그 회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일단 회로에 흐르려면 네. 전압이 있어야 돼요. 전압. 네. 그 전압이라는 것은 어떤 전이 차인데 이제 물이 위에 있고 아래에 있으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위치 에너지가 차이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하나의 개념인데 한간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 차이랄까 그런 이제 그게 바로 전류를 흐르게 하는 힘이에요. 예, 그게 하나 있고 그리고 이래 보면 전류가 이제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전류 있고 네. 그 다음에 저항이 생겨요. 저항. 네. 그렇게 저항은 그 회로에 전등을 달아놨다. 그러면 그게 대표적인 저항인 겁니다. 네. 이제 왜냐면 필라멘트에 이렇게 가면서 열이 나잖아요. 그렇죠. 열이 나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을 인위적으로 유익하게 만든 게 전등이죠.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그 요소가. 네. 근데 거기 하나 스위치를 이제 포함시키기도 하고. 왜냐면 3요소가 있고 4요소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 스위치가 없으면 매번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전압이 없으면 아예 돌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면 스위치가 없으면 그냥 계속 돌다 방전해 버리니까 이제 그 스위치를 이제 열어 가지고 전압이 작동이 안 되도록 하고 그걸 하면 이제 회로가 이제 활성화되고 네. 그다음에 그 저항에서 네. 에너지를 소모를 하는 거죠. 우리가 방전이 되잖아요. 그거는 이유는
그 저항해서 너무 많이 써버리면은 이제 더 이상 전이차가 발생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어떤 전기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그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드는 게 배터리죠. 네. 일단 전기 회로의 3요소는 전압, 전류, 저항이다. 예. 여기다가 이제 4요소 하면 스위치까지. 그렇죠? 이 정도는 기억하면 네. 좋겠군요. 자, 사람이 감전된다는 건 우리 몸속에 전기가 또 전류가 흐른다는 걸 말하겠죠? 맞습니까? 그렇죠.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면 네. 전류가 흐른다는 걸 간단히 생각하면 전자 있잖아요. 네. 우리 원자에는 전자와 양성자, 중성자가 있는데 전자가 원자에 붙어 있지 않고 이렇게 흐르는 겁니다. 흐르다 보면은 방해를 받겠죠. 네. 방해를 받으면은 열이 생긴단 말이죠. 오. 뭔가 자꾸 부딪히면은 열이 나잖아요. 열이 심하게 나면 타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몸에 큰 전류가 흐르면은 큰 전압 차이가 크면 네. 그 이제 뭐 우리가 오음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V 전압은 IR 전류와 저항 곱인데 네. 저항을 보면은 I분은 V니까 V라는 게 전이 차가 크면 저항도 커진단 말이죠. 그럼 우리 몸속에 그러니까 뭐 우리가 2, 3볼트는 만지기도 하잖아요. 네. 따끔거리 정도는 해도. 그렇죠. 근데 22,000볼트 하면 어떻게 될까? 이는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안에 저항이 오. 많이 생기니까 몸이 타거나 순간적으로 쇼크를 받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우리 몸 전류가 흐를 때 저항이 생겨서 그렇다. 저항이 생겨서 그렇다. 예. 그렇다면 고압 송전선에 앉은 세계는 왜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 그 얘기가 이제 핵심이죠. 네. 그러니까 전자 입장에서 송전선은 네.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 도로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기가 전이 차에 의해 가지고 이어서 저까지 이제 가는데 어떤 힘에 밀려가 가는 거죠. 네. 지가 가고 싶어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하여간 전이 차이라는 거는 그 가게 만든 거예요. 네. 그럼 가장 가기 쉽게 만들어 놓은 게 전선이란 말이죠. 전선. 그 자기 입장에서 딱 보면 쫙 가는데 길이 두 가지가 있어. 새가 앉아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 위에 이게 다리가 두 개 아니에요? 네. 그러면 왼쪽 다리로 시작해서 몸을 통해서 오른쪽 다리로 그것도 하나의 길이 된 거죠. 그러네요. 그 전자 입장에서 딱 가보니까 직전에 이제 어느 쪽으로 갈까? 뭐 물어볼 것도 없이 직진해야죠. 고속도로로 가는 거죠. 왜냐? 네네네. 이쪽에는 구불구불한 산길이에요. 울퉁불퉁하고 구불구불하고 좁고 왜 그리 가겠어요?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도 몇몇은 이렇게 가고 싶지 않을까? 혹시 그렇죠. 만약에. 그러니까 네. 그게 우리가 대충 계산을 보면 뭐 네. 내가 또 정확한 건 아닌데 한 저항이 한 10,000배에서 5,000배 정도 돼요. 그 송전선보다 네. 그 새의 몸의 저항이 10,000배 가까이 된다. 뭐 5,000배쯤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그렇게 큰데 그 갈 이유가 있겠어요? 않겠네요. 전자 그러니까 입장에서. 혹시 어떤 놈이 한두 명은 갈 수도 있겠죠. 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몸에 피해를 줄 정도가 안 되는 거죠. 그 새 몸에도.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자연 법칙이라는 거는 그렇게 하기 쉬운 대로 가게 돼 있는데 그 차이만큼이겠죠. 네네. 이제 숫자가 막 전류가 막 엄청나게 많이 한 10,000배 정도, 10,000분의 1 정도는 갈 수 있는데 그 숫자는 저항을 따져 보면은 우리 몸에 피해를 줄 정도가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 새에. 네, 전자가 고속도로인 전선을 타고 쭉 가는 게 굳이 그 새를 들였다 갈 필요가 없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타 죽은 새도 봤다. 네. 그럼 걔는 뭐예요? 이제 이 선이 그 세 개가 있다고요. 전기가 흐르는 선이 쉽게 말하면 송전탑에는 네. 그 선에 하나만 걸치고 앉았으면 안 죽는다 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한 놈은 왜 타 죽는 놈은 왜냐? 네. 날개를 퍼득이었을 때 네. 두 개에 걸쳐지면 한쪽에 다 앉아 있는데
날개가 다른 선에 닿은 거군요. 그렇지 뭐 앉으려고 가다가 모르고 이제 뭐 건드렸거나. 자기는 이제 요쪽 앉으려고 했는데 날개가 양쪽을 다 닿았다거나 그럼 앉아 있다가 뭐 저쪽에 닿았다거나 뭐 가운데 좀 있다가 닿았다거나 그러니까 이게 그 경우 아니면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거죠. 한 전선 위에 앉아 있는 거하고 두 전선에 걸쳐 있는 거하고 네. 어떤 점이 다른 건지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까 한 전선에서는 이제 저항이 크기 때문에 전자가 그냥 지나가는 편이 그렇죠. 수월하다. 네. 그래서 고속도로로 갔기 때문이다는 건데 이렇게 하면 두 전선 사이에 이제 하나의 회로가 생긴 거잖아요. 길이 그렇죠. 생긴 거예요. 이제 완전히 길이 생긴 건데 이 두 개 사이에 전혀 전이차가 없으면 네. 아까 V 그 전압 차이가 없으면 전류가 흐를 이유가 없어요. 몸 사이로. 네. 그럼 물이 이렇게 쭉 흐르는데 두 개 사이에 서로 높낮이가 전혀 없으면은 안 흐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개 차이가 삼상교류 그 원리에 의하면은 네. 차이가 있어요? 두 개 사이에 전압차가 무려 네. 만약 22,000볼트가 두 개를 간다면은 이 사이를 잡아서 선을 연결하면 어느 정도 전압 차이가 나냐면은 네. 22,000에다 루트 3배. 루트 3을 하면 1.7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걸 계산을 해보면은 38,000볼트의 전압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내가 그 새에 만약 다리를 두 개 걸쳤다고 생각하면 A선에 걸쳐진 다리 A 지점하고 B선에 걸쳐진 B 지점하고 전압 차이가 무려 38,000볼트가 된다. 이야,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게 밀어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전류를 흐르게 하는 힘이 그 정도 세다는 거예요. 38,000볼트.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몸으로 밀려들겠죠.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저항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랬다면 사람 뭐 그냥 완전히 탈 거고 새도 마찬가지네요. 즉각적으로 빵 순간적으로 터지면서. 빵 터지면서 이제 그 어느 몸을 흐르려면은 전압 차이, 전압의 차이가 없으면은 안 흐르는데 전압 차이가 생기면은 흐르게 돼 있다. 그렇죠. 그럼 건전지도 만약 선을 연결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쪽하고 방전이 되면 와 안 흐르느냐? 전압 차이가 없으니까. 그렇군요. 근데 가끔씩 기계를 만지거나 기름을 넣을 때 정전기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도 네. 비슷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가지인데 그거는 하나는 이제 우리 기계 같은데 네. 전기가 이제 와가지고 그 부품한테만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쇠에 누전이 돼가지고 누전이 그 전기의 전하가 이게 그 기계 덩어리에 대전이 돼 있는 경우가 있다고요. 네. 대전이라는 게 이제 전압 차이를 발생하는 거거든요. 한쪽에는 마이너스 전하가 쫙 있으면 이놈이 어딘가 플러스 쪽으로 가려고 하는 힘이 잔뜩 있단 말이죠. 그게 사실 이제 전압 차이를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사람이 탁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내 몸은 어때요? 내 밑에 0이죠, 0. 0 쪽으로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잘 됐다 하고 내 몸을 타고 쫙 간단 말이죠. 그럼 그때 깜짝 놀라는 거죠. 좀 심하면은 이제 쇼크사 하는 거고. 그런데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네. 우리가 이제 어스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스는 접지. 어스가 지구 땅이잖아요. 네네네. 땅에다가 선을 접지시키면 거기에 대전돼 있던 전하들이 밑으로 빨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손대기 전에 이미 생길 때마다 이 빠져나가도록 만약에 사태에 누전이 있더라도 그 사고가 안 나도록 그렇게 하는 장치를 다 합니다. 근데 네.
그 접지가 잘못됐거나 고장이 났거나 했을 때는 이제 그런 사고가 있을 수 있고 그렇구나. 또 이제 정전기는 네. 다른 데서 우리한테 만들어 준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든 거예요. 스스로. 그렇죠. 네. 왜냐면 우리가 이제 겨울에 아주 옷 입을 때. 줄 겨울 같은데 옷을 쫙 입으면 머리만 팍 쓰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게 정전기입니다. 네. 그런 게 안 없어지고 내가 이제 뭐 차를 타다가 오랫동안 차 안에서만 이렇게 하고 그런 움직임을 하잖아요. 네. 그럼 정전기가 우리 몸에 쫙 쌓여 있어요. 쫙 쌓여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땅에 들으면 확 빠지면 좋은데 안 빠지고 있을 경우가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네. 우리가 신발을 신었기 때문에 그렇죠. 땅으로 완전히 안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면은 우리가 주유소에서 넣을 때 뭘 탁 잡잖아요. 네. 그럼 그거 쇠잖아요. 네. 그러면 이 쇠를 좋아하거든. 얘들이 도체를 좋아한다고. 그럼 금방 가는 거지. 가면서 갑자기 전기가 팍 끌러가니까 거기 열이 그 스파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손이 따끔하잖아요. 네. 우리 다른 몸이 따끔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우리 몸을 통해서 가면서 우리 몸 안에 저항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바깥에 쫙 대전되어 있던 놈들이 우리 손끝을 통해서 그쪽 손잡이 쪽으로 확 가면서 손이 따끔하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게 바로 정전기입니다. 그래서 요즘 주유소 가면 정전기 패드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먼저 만져야. 먼저 한번. 네. 그는 이제 스무스하게 빠져나가게 만들어 가지고 한꺼번에 나가면서 그 충격을 주지 않도록 네. 만든 장치죠. 그렇구나. 그걸 한 번씩 대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시작한 생활과학 오디세이. 그동안 과학인사이드 하면서 좀 어렵다.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라고 느끼셨던 분들도 이 생활과학 오디세이는 제가 느꼈던 것처럼 지금 와, 엄청 많이 있잖아요. 이게 좀 하나하나씩 이해하면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전깃줄 위에 앉은 까마귀는 왜 감전되지 않을까? 이걸 통해서 전기의 3요소는 전압, 전류, 저항이고 그 다음에 전류가 흐르는 힘은 전압이다. 그래서 전압의 차이가 생기면 전압이 흐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과학 스토리텔러이신 조성현 대표의 유익하고 재미있는 생활과학 이야기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